저도 이 사례 그 고릴라 실험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요 질문을 생각했거든요. 이게 네. 퀄리아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분명히 이제 그 고릴라가 없는 상태랑, 그러니까 없는 영상을 보는 거랑 고릴라가 있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한 영상을 보는 거랑, 그러니까 그 둘의 퀄리아가 같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뭔가 다르긴 한데, 그 고릴라가 되게 그 고릴라라는 그 어떤 객체 자체를 이제 어텐션을 못한 거죠. 근데 어텐션을 못했다고 그 퀄리아가 없느냐라고 하면 없진 않을 것 같고, 다만 그 이제 우리는 그 고릴라를 고릴라로 못 보고 뭔가 어두운 그림자 약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그게 고릴라였구나라고 못 알아채는 거지, 그 고릴라 자체를 못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아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시각이란 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 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이브하게 우리가 시각을 쓰는 게 아니라 로 데이터를 되게 가공을 많이 하고 개념화도 하고 뭔가 이걸 오브젝트라고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프로세싱이 많이 들어가는데, 고릴라라고 보는 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되게 고등한 프로세싱인 거고, 그게 덜 된 상태의 퀄리아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퀄리아를 우리가 뭔가 물체 단위로 혹은 뭔가 그 어떤 씬 단위로 인식한 것만을 퀄리아로 정의하면 고릴라의 퀄리아는 없었다고 해야 되겠지만, 음, 그 약간 프로세싱을 덜 거친 정보들 수준까지도 확장을 하면 퀄리아를, 그러면 그 고릴라가 야기한 어떤 그 비주얼 필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퀄리아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애매하긴 해요. 저도 제 생각에도.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음,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신가요? 예. 네. 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 269페이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릴라를 봤을 때 느낌 같은 게 와닿아야 되잖아요. 무엇스러움. 그러니까 고릴라를 봤다는 것 같음, 봤음이라는 걸 느낀다면 퀄리아가 느껴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릴라를 보다 하고 고릴라를 봤음. 그러니까 이거 뭐 한국어로 해석이 애매한데, 고릴라를 봤을 때 그 느낌하고 이제 서로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이 사례에서는 어 만약에 김지우 님이 만약에 이 실험 대상자였다면은 이제 막 말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어떤 그 고릴라스러움, 그거에 느껴진다면은 현상적 의식이 있다는 거고, 개입했다는 거고, 그게 없다면은 현상적 의식을 하고도 무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269페이지 예를 들어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수다를 떨다가 12시 정각이 되어서야 갑자기 바깥에서 큰 소음이 들리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12시 이후에도 계속 소음이 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하고 11시부터 소음을 나누고 있었는데 11시 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소음이 계속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12시가 돼서야 대화를 멈추고 나니까 그 소음이 들렸었지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그때 그 소음스러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음이 아니라 그 소음스러움이 나온다면 그 느껴진다면은 이제 현상적으로 의식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그런 그 소음스러움 퀄리아가 느껴졌는지 과연 현상적 의식이 있었을지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그게 좀 어, 그렇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쪽 계통은 처음 읽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음스러움이라든가 고릴라스러움이 딱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상적 의식이 이제 잠시 이제 선택적 주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택적주의를 하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선택적주의 때문에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의식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느낌, 그 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인지적으로 고릴라가 있다까지만 하고 그 어떤 그 감각적인 그 느낌이라는 표현 외에는 제가 단어가 딸려가지고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과연 현상적 의식을 익혀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읽다 보니까 저도 아까 김지훈 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처럼 좀 궁금함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애가 과연 왜냐하면 고릴라스러움을 과연 느꼈을지 이 실험에서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과연 이제 네드 블록이 제시한 예와 맞아떨어지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제가 잘 설명을 잘못해서. 그래서 아예 네드 블록 예를 좀 진보하지만 일단 있는 그대로 듣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고릴라 실험 요걸 들고 온 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2시가 이후에야 소음이 있었다는 것을 자각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릴라 실험도 고릴라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공을 세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세는 것보다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을 했을 때 고릴라를 본다면 고릴라가 있었다는 것을 자각을 할 수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외부 자극인 소음이랑 고릴라는 지속적으로 존재를 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에 주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 자극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유사한 것 같아서 일단 고릴라 실험을 들고 오긴 했는데요. 저도 이 사례가 같은 사례인지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굉장히 헷갈리네요. 네. 음, 그러면 만약 고릴라가 있는 실험이랑 고릴라가 없는 실험이랑 그리고 아까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소음이 있는 상황이랑 소음이 없는 상황이랑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똑같이 느끼고 같은 상태의 의식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현상적 의식이 네.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 계속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러니까 소음이 들리는 채로 대화를 하는 거랑
소음이 없는 채로 대화를 하는 거랑 그 퀄리아적으로 같지는 않을 거란 거죠. 근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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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음이라는 존재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어텐션을 가하면 이제 소음이 있구나라는 걸 자각을 하게 되는데 그 소음이 있구나라고 자각한 상태에 많이 이제 소음이 야기할 수 있는 퀄리아냐 하면 네,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음이 있는 채로 대화하는 거랑 소음이 없는 채로 대화하는 거랑 퀄리아가 그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유림님이 음, 어떤 대상을 인지할 수 없을 때 이성적인 충돌. 저, 어, 저도 그러니까 들으면서 좀 이제 그럼 이 셀렉티브 어텐션이라는 게 이퀄 현상적 의식인가? 이게 그 다이렉트한 커넥션이 있는 건가? 에서 약간 이제 맞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신우님 말씀을 들으면선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정말 그러니까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제 어텐션이 있지 않으면 적어도 그 현상에 대해서는 퀄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 어떤 한 풍경이나 어떤 상황 자체를 그냥 이제 만끽을 한다거나 이제 감상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모든 작은 작은 부분들을 다 인식하고 다 어텐션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게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경험으로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뭔가 그리고 그 작은 작은 인식하고 있진 않는 작은 작은 부분들이 하나가 빠진다면 그래도 경험이 현상적 의식으로 하는 경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완전히 그냥 다이렉트한 그런 관계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좀 되게 헷갈리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저도 뭔가 말씀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의식을 하지 않고 있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도 뭔가 정보는 들어왔고 그 피질 내에서 정보 처리를 하고 있긴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 사고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고 저도 말하다가 좀 꼬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자극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자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뭔가 차이를 줄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그 차이를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그 나중에 관심 더 있으신 분들은 그 스콜라피디아에 어텐션 앤 컨셔스니스라는 아티클이 있는데 크리스토프 코흐 님이 쓰신 건데 여기에 그러니까 어텐션이랑 컨셔스니스 결국 지금 어텐션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뭔가를 컨셔스하게 의식할 수 있는가. 그래서 벨레가 몇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의견 있으신가요?
뭔가 마무리가 잘 안 되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서 아이고. 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과격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의식이랑 무의식으로 딱 나눠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의식하고 있는 것,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그냥 아예 나눠 버려서 뭔가 현상적 의식, 접근 의식 이런 네 가지의 뭔가 그 세부적인 구분 대신에 그냥 의식과 무의식으로 그냥 나눠 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과격한 생각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려 보니까 뭔가 무의식의 영역이긴 해도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대상이지만 그 대상도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네, 네, 너무 과격한 생각이었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계속 딴 얘기로 좀 내용이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꿈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또 되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도 뭔가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지나가고 뭔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느낌도 들고 시각적인 이미지도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건 주관적인 느낌이고 현상적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근데 접근 의식이라고 하면 그때 만약에 아까 신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시 이후에 소음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각을 하고 나서 뭔가 말을 하고 꺼낼 수 있잖아요. 꿈을 깨고 나서 대충 어떤 이미지를 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접근의식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그 꿈꾼 내용이랑 그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어라고 말하는 내용이랑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외부에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접근의식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가? 라는 네, 굉장히 딴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현상적 의식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접근 의식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 access consciousness인데 이게 조금 정의가 좀 모호해요. 그 레드블록이 확실히 정의를 안 해서. 그러니까 접근이란 게 액세스가 내가 액세스한다는 건지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남이 액세스 할 수 있다, 리포터빌리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꿈을 꾸고 나서 그 내용을 기억해서 이렇게 남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꿈에서 경험한 게 접근 의식이긴 한데, 근데 꿈에서 등장하는 정보들은 되게 왜곡돼 있고 내가 알던 것들이랑 다르고 그렇잖아요. 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걸로 나오고 뭐 아니면 이제 장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뒤바뀌고, 그러니까 제대로 접근 의식에 접근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을 꾸는 그 당사자는 자각몽을 꾸지 않는 한 좀 왜곡된 접근 의식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접근 의식이란 말 사실 저는 난리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 같아서 그 좀 그 단어 정의에 그 그 약간 앰비규이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접근의식을 생각을 할 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정보에 접근을 하고 그걸 꺼냈을 때 그것도 접근의식으로 봐야 한다면 그러면 꿈을 꾸는 와중에도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흔히들 꿈은 되게 무의식의 세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꿈도 그냥 의식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들어서 네, 굉장히 모호한 쪽인 그런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 예전 저희 그 모임 중에 나왔던 얘기였나? 지금 다시 한번 살짝 찾아봤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을 할 줄 아는 분들을 모셔서 이제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먹을 이제 꽉 쥐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뇌파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의 꿈에서 이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액세스가 가능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고 그리고 약간 요 꿈을 뭔가 그 비디오 레코딩 하듯이 뭔가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그쪽으로 이제 연구도 좀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뭔가 꿈도 뭔가 접근의식의 한 부분으로 접근의식으로도 좀 설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선명하게 그게 또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 정확히 이게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약간 이렇게 좀 외부에서까지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를 봤을 때 좀 그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 뭔가 접근의식이랑 현상적 의식을 구분하는데 좀 더 괜찮은 정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갑자기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상적 의식 퀄리어라는 게 주관적인 느낌이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외부에서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정보, 심적 상태 이런 거를과 관련된 걸 접근의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걸 현상적 의식이라고 하면 좀 더 구분이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현상적 의식은 정말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 그 경험 자체, 좀 주관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의견 더 있으신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접근의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영역이 조금 계속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전에는 꿈을 이렇게 그 루시드 드림을 꾸는 사람들에 관련된 실험이 없었을 때는 꿈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꿈과 관련된 내용은 접근의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뭔가 판단의 기준 자체를 외부에 맡겨버리면 계속 정의가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꿈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 이제 데니얼 데니그이라고 이제 유명한 철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카스티올이라 해가지고 꿈이 이제 사후에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는 이야기고 그 꿈을 꿀 당시에는 뭔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꾼다는 그 꿈을 꿨다는 기억 자체가 이제 잠을 깨고 나서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자각몽의 예시를 보면 아닌 게 거의 확실한데 이제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제 그 꿈은 이제 깨고 나서 이제 깼을 때의 상황을 이제 토대로 우리가 그 떠다니는 카세트 예를 들어 정말 그 뭔가 모자이크로 작품 만들듯이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런 이론도 있었는데 음,
그렇게 정의를 어떻게 하고 이론이 어떠냐에 따라 이제 그 의식 상태가 예를 들어서 또 딥슬립에서도 이제 인도 철학이 아니라 뭐라 그래 티베트 불교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딥슬립 할 때도 이제 컨셔스 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컨셔스 스테이트의 수준이 엄청 낮아져서 뭐 되게 그 여기 그분들은 이제 되게 머티리얼리스틱한 게 아니라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제 그 유심론적인 관점을 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이 본질이고 나머지는 허상이다라고 보는 게 불교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잠이 들면 이 의식이 이 유니버설한 컨셔스니스로 돌아가고 뭐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뭐 깨면 또 표면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때의 기억은 이제 남지 않는 거고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고 저는 별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이제 딥슬립을 할 때도 우리 뇌가 업스테이트, 다운스테이트를 이렇게 오가거든요. 그러니까 1, 2Hz 정도로 그 뇌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그 켜졌을 때 상태, 온 상태를 보면 깨어 있을 때의 뇌 상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게 한 1초 만에 다시 꺼지고 켜졌다가 꺼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고 우리가 뭐 이제 거의 아무것도 의식을 못 하는데 딥슬립 상태인 사람을 깨우면 뭐 거의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하는데 그치만 이제 그걸 경험하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내적으로는 피노메널하게 뭔가는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레포트를 이제 전혀 못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 날리지랑 이제 나의 퀄리아 자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경험 그 자체랑 또 액세스를 하려면 기억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인출을 하든 아니면 내 기억을 잠깐 내 경험 자체를 잠깐 기억하든 단기 기억이든 장기 기억이든 기억이란 게 담보가 돼야 액세스 컨시스니스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기억이 없는 순간적인 그때마다 만약에 정말 하이포테티컬하게 전혀 기억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액세스 컨셔스니스는 없다고 봐야 되고 그치만 피노미널 컨셔스니스는 있겠죠. 그 사람도 뭔가 느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기억상실증을 예시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기억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네, 그래서 대충 제가 생각했던 질문이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충분히 진행을 한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다른 분들 더 의견 있으신가요? 아, 근데 네. 또 생각이 든 게 이제 기억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일 텐데, 근데 그럼 꿈이 사실 이제 꿈을 꾸지만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꿈이 있고, 그러니까 깨어나고 나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아예 꿨다고 자각도 못하는 그런 꿈들도 있을 텐데, 그럼 그거에 따라서 꿈이 접근의식인가 아닌가에 대해 이제 분류를,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 본질 자체에 대해서 접근의식의 한 부분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내리기는 너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메모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그 꿈이란 게 그러니까 액세스 컨셔스니스가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꿈꾸는 상태는 액세스 컨셔스니스다 이런 명제는 틀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의식의 여러 내용물 중에 피노미널한 요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액세스 가능한 요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꿈은 컨셔스 스테이트로 봐야지 그 피노미널 하냐 뭐 액세스 하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 그 상태로 봐야 되고, 의식 상태는 피노미널하면 액세스 컨셔스적이면 둘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럼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 그냥 어떤 타입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냥 깨어 있는 상태랑은 좀 다른 그 드리밍이라는 상태인 거고,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의식이 이제 작동하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피노미널한 건 확실하고, 그리고 액세스 컨셔스적으로는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지식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기억으로 일부 남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음. 말해야겠죠. 네. 어.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제가 사실 준비한 이야기가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의식 분류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아까도 막 되게 무의식과 의식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책을 찾아보다가 요 뇌의식의 탄생이라는 책을 이제 앞부분만 조금 읽어봤는데, 거기에서는 세 가지로 의식을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뭔가 심리 철학에서 다루는 것과 여기 이제 뇌과학자들,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의식의 구분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각성, 그러니까 아까 계속 꿈 얘기를 했었는데, 잠들 때와 깨어났을 때의 차이, 그리고 주의는 뭔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정신적 자원을 맞추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을 때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고는 있지만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이 한번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가. 그리고 의식화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인 정보가 완전히 인식돼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식화가 사실 접근의식이랑 되게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뭔가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좀 맥락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네. 그래서 그냥 의식화가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딱 두 가지 상태로 그 뭔가 상황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의식 상태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게 되게 딱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의식화를 좀 다르게 잘못 설명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저 문장이 책에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인식된 이미지랑 상실된 이미지, 아까 고릴라 실험에서 예를 들면 인식된 이미지는 그 공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일 거고, 상실된 이미지는 고릴라일 건데, 이게 입력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시각 정보로 들어올 때는 그게 되게 유사할 수도 있지만 그 뇌에서는 뭔가 차이가 증폭이 되어가지고 어떤 거는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어떤 거 완전히 상실이 돼서 인식된 거는 의식화가 되었고 상실된 건 의식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그냥 제가 보기 이게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이게 접근 의식이고 현상적 의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근데 물론 현상적 의식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살짝 들고 와봤고요. 여기서 이어지는 게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오리로 이어지던데, 요거는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서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뇌 전체에 이렇게 퍼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의식은 그렇게 하나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그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를 계속 활성화시켜주는 장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혹시 이 내용, 이 이론에 대해서 더 첨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요새 요거를 공부하고 있긴 한데, 뭐 혹시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그 바스의 이론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던데, 그러니까, 그, 지우님이 잘 써주신 그 전파 시스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같은 게 있다라고 보고, 그게 이제 스팟라이트처럼 마치 이제 극장 무대에 뭔가 어느 하나 배우한테, 한 명의 배우한테 이제 스팟라이트이 가해지면 나머지 관객들이 그 사람을 보듯이 그 전파를 시키는 이제 시스템이 뇌에 있다라고 모델링을 하고, 이제 그게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되게 그러니까 뇌는 병렬적으로 작동하는데 온갖 곳에서 온갖 정보 처리를 다 하는데 의식은 시리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한 번에 하나만 이제 그 방송이 되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되기 때문이다. 그런 체계를 설명하려면 이제 그 특정 정보를 나머지 영역에게 보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뭐 그 뉴럴 오실레이션, 그러니까 뇌파상에서 이제 그 세타 웨이브 통해서 이제 각 영역들마다 뭐 동기화되고, 거기서 뭐 그러면 이제 이 두 영역이 뭔가 연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뇌파에서 그런 거, 그 이론을 가지고 뭐 뇌파 분석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 디테일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어텐션을 이제 전전두엽에서 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프리프론탈 쪽이 의식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귀결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오리는 퀄리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얘기해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책에서 그 한 비판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영역에서 뭔가 발화가 일어난 거, 그 정보가 왜 다른 B 영역에서 일어난 거랑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가? 고통이랑 뭐 쾌감이란 게 어차피 뉴럴 파이어링들인데 뉴럴 패턴은 이라면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히 설명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우리가 경험하는 되게 포커스된 포칼한 컨셔스니스가 그런 식으로 우리 의식은 기능을 하니까 이제 병렬적으로 막 그 수를 더하면서 뭐 계산서도 뭐 캘큘레이트 하고 뭐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기능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캐패시티가 왜 그런 건가? 라는 그런 현상적인 거는 되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고,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현상은 되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단점은 이 어디를 스팟라이트를 가할 건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 건가를 결정하는 감독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스가 쓴 책에 보면 그 뭔가 감독이 있어서 디렉터가 그걸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되게 안 좋은 설명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의식 이론들이 늘 어디에 빠지냐면, 뇌 속에 뭔가 그런 걸 담당하는 호문클루스, 소인간이 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뭐 가장 뭐 모이는 무언가가 있다. 뭔가 의식을 그러니까 어떤 미스터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냥 소인간으로 퉁쳐버리는 이론이 되게 나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뭔가 주의가 가해지는 게 의식인 건 알겠는데 그 주의를 어디에 가할지 결정하는 대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왜 어떤 정보에 그 주의가 가해지고 걔가 방송이 되는가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그냥 전전도엽이 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이론의 핵심인데 그것까지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바스 책에서. 그 점에서 좀 실망을 했고. 근데 브로드캐스트 된다는 개념 자체는 그거는 저는 그 뇌신경학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이 길었는데 요 정도 이해하시면은 대충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주요한 뇌 영역들의 되게 잘 앱스트랙트 된 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고릴라라는 개념 자체, 템포럴 롭에서 이제 만들어졌을 그 어떤 그 퀄리아가 다른 영역에도 방송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언어 중추로도 가고 그래서 고릴라를 봤어요라고 얘기하게 되고 혹은 언컨셔스한 뇌 영역들까지도 그 고릴라라는 정보가 전달이 돼서 나중에 뭔가 프라이밍 같은 예를 들어서 그 뭐 우리라는 고릴라를 보고 나서 우리라는 글자를 보면 괜히 그러니까 위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뭔가 갇혀있는 케이지로서 우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뭔가 컨셔스하게 내가 우리라고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고릴라라는 정보가 뇌 방송이 한번 됐었고 걔네들이 언컨셔스한 그냥 뇌 전반에 그 영향을 한번 줬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밍이 돼서 우리를 케이지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그 고릴라라는 배우의 활동이 스팟라이트이 가해져서 나머지 관객들이 그걸 다 봐서 이제 나머지 관객들의 활동, 언컨셔스한 활동에도 이제 차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가 될 수 있는 뇌 영역과 그냥 관객으로만 남아있는 뇌 영역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는 그 배우들에게도 전달되고 관객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봤으니. 그래서 뇌의 그 어떤 영역들 간의 하이어라키가 좀 있으니까 실제로도. 그래서 그 관객들은 스팟라이트이 가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혈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우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을 나머지 관객들이 본다. 그게 컨셔스니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깔끔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까지 완전 다 깔끔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그 주의를 기울여주는 이렇게 조명을 쏴주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 존재가 있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것도 궁금했었는데,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슬라이드가 마지막입니다. 자의식과 감시의식은 책에서 애초에 설명을 너무 짧게 해가지고 일단은 요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데요. 자의식이라는 거는 자기 개념을 갖고 이 개념을 자신에게 적용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감시의식은 자신의 심적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잠깐 이걸 까먹었는데 고차의식이었나? 네, 아무튼 그게 가능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월요일이라고 믿고 있는데 월요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 이게 감시의식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또 존재한다는 게 감시의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의문이 든 게 감시의식과 자의식이 구별이 되는 의식인가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감시의식이 존재를 하려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뭔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상태가 결국엔 자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자기 심적 상태를 자기 자신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자의식이 있어야 감시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제대로 설명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뭔가 감시의식이라고 해서 자기 심적 상태를 감시한다. 자기 심적 상태에 대해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심적 상태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그걸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자기 상태를 또 다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월요일이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 월요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월요일이라고 누가 믿고 있으니까 그 누가가 내가 돼야 된다. 그래야 감시의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을 하니까 계속 꼬이네요. 어쨌든 감시의식은 자의식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의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모니터링 컨센서스 이런 말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고요. 근데 하이어order theory는 하이어order thought 뭐 이런 얘기들은 저도 관심이 있는데 아직 잘 몰라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볼 예정이고, 그 이제 여기 도현님이 계셨으면 또 잘 얘기해 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 대한 어떤 리커시브한 재귀적인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대한 믿음, 이제 그런 게 이제 의식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잘 모르겠는 게, 꿈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꿈을 꾸는 나는 분명히 그냥 그 피노미널한 경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감시 의식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근데 자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내가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몸과 신체 인바디도 되어 있고 이제 과거와 미래가 있고 하는 그 어떤 주체로 살아간다는 느낌인데, 꿈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자의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 아예 내가 주인공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중심으로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고 그게 그 속에서의 나란 존재를 인식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좀 진짜 그게 깨어있을 때의 셀프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모니터링 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그 꿈속에서는 전두엽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엄청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감시의식은 자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자의식은, 그러니까 감시의식은 제가 이해한 거는 약간 내가 요 생각을 하네? 라고 간간히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때 생겨나는 그 의식 상태가 아닐까 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틀렸으면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네, 그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동물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동물까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를 하죠. 그리고 그 근거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이제 여기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어도 한번 그냥 경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감히 질문드릴 뿐입니다. 위인원 중에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종이 있나요? 아니, 일단 제가 여러분들 안다고 전제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예를 들면 침팬지라든가 보노보 유인원이라든가 뭐 보통 거울 마크 테스트 통과하면 그거 이제 자의식이 거울 있다고 이렇게 뉴런. 하잖아요. 거울 뉴런 아, 말고 이제 뭐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마에 점 찍어 놓고 거울 예, 보여주고 예. 이제 그래서 내가 뭐 이마에 뭐가 묻었네 막 닦으려고 한다든지 뭐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의식 그 거울 속의 이미지가 나라는 인식을 하는 거고 근데 평상시랑 다르게 뭔가 찍혀 있다는 걸 알아서 이걸 뭐 다른 개체로 인식하고 뭐 쪼거나 뭐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이걸 닦아야겠다 해서 닦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러면 셀프가 있다는 되게 강력한 증거로 쓰이는 것 같고 그걸 통과한 동물들이 돌고래랑 문어랑 어 그리고 오랑우탄이랑 뭐 까마귀랑 그 아,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무신경 하든지 하는데 이제 막 자기 막 들춰보고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까치랑 까마귀 이런 되게 고등한 까마귀가 특히 제일 똑똑한 새고 문어도 자기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노보 원숭이 정도 되는 약간 유인원에서도 약간 하등한 애들은 못한다고 알고 있고요. 이제 오랑우탄 침팬지 정도 되면 하고 그 정확한 경계를 모르겠어요. 마카크가 하는지 안 하는지 마카크는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코끼리가 했다는 결과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유리님이 비슷한 질문을 다시 드린 것 같은데, 한번. 네.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개도 당연히 못하고요. 근데 이제 개가 만약에 여러분들 뭐 개나 고양이 다들 뭐 키워보셨거나 이렇게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개의 꼬리를 실수로 밟았어요. 그러면 뭐 깨갱을 하든지 뭐 나를 물든지 엄청 생생하게 느낌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의식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제 되게 제럴드 에델만 이라는 학자분이 되게 고차의식 이렇게 부르면서 어, 1차 의식, 그 primary consciousness랑 higher order consciousness 이거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이제 개념화를 하셨는데 primary consciousness는 아까 말한 뭐 현상 의식 혹은 약간의 excess consciousness 정도 그러니까 뭐 저기에 먹이가 있다, 뭐 이런 믿음 이런 것들 정도는 이제 하등한 동물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자의식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과거랑 미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셀프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과거 미래라는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설명은 그런 걸 기억할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과거를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건 그 속에서 어떤 사물들을 개념화하고 거기에 이름도 붙이고 하는 이제 언어적인, 그러니까 생각이란 게 가능하다. 이제 개념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지 과거랑 미래라는 개념을 이제 그 속에서 나의 자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의식이 사실은 되게 여러 요소가
갖춰져야 생겨나는 되게 복잡한, 그러니까 되게 고등한 기능이다. 그래서 그 인간성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실제로 까마귀나 뭐 이런, 그러니까 거울 마크 테스트 통과하는 동물들 보면 진짜 똑똑해서 정말, 그러니까 뭐 프로블럼 솔빙 이런 건 당연히 잘하고,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인간하고 큰 차이 없이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뭐 수화도 쓰고, 이제 좋은 기관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뭔가 개념적으로 생각이란 걸 한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의식이 되게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를, 어,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신우님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거가, 이제 그, 혹시 이제 그럼 어떠한 그 생물체가 자의식이 있다는 게, 약간 윤리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제 뭐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사실 그 자의식이라는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모른다는 건데 음, 적어도 뭐 유럽 EU 같은 경우 자의식을 가진 동물에게 이제 이제 불필요한 이유로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법으로라도 막아야 된다는 게 좀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문어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좀 산채로 삶아서 먹잖아요. 음, 그런데 유럽에서 그러면은 좀 상당히 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음,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도 이거는 뭐 학술 자료에서 본 게 아니라 이 신문 기사들을 접하면서 인간 얘네들이 좀 그 어떤 신경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든 간에 문어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신경학적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음, 하지만 뭐 완전 분산돼 있잖아요. 그 중추신경계가 있다기보다는 그 중추신경계가 분산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같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적어도 이제 문어에 대해서도 적어도 자의식을 가진 동물들, 오랑우탄이나 침팬지와 같은 어떤 그런 동물들과 같은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유럽에서 많이 번지고 있다는 거,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 음. 미국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런 말 하면 좀 아직까지 그렇죠. 뭐 저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마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한 10년이나 좀 뒤면은 이제 아마 그런 윤리적인 논의들을 적어도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10년 안에는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키피디아에 미러 테스트 찾아봤는데 이제 문어는 그 미러 테스트 통과 못했네요. 어, 음. 아, 제가 그래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 아무튼 그런가요? 아무튼 자의식. 일단 그 센티엔스 아시죠? 그 유정성, 고통과 그 고통과 쾌락을 이제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느끼는 수준? 그게 어느 정도 경험적인 증명으로 입증되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적인 대우, 어떤 윤리적인 지위까지 뭐 특별한 지위까지 부여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윤리적인 어떤 트리트먼트를 대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일단 유럽 쪽에서는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게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점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으로 이제 무도를 산채로 삶아 죽이는 금지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자의식이 있다면은 더 하겠죠.
그 구미 쪽이나 특히 유럽 쪽으로 갈수록 어떤 동물이 특히 뭐 침팬지라든가 이런 게 옛날에는 가격이 비싸서 함부로 실험 못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들도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의식이 없더라도 또 고통과 쾌락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인간처럼 강한 감수성을 가진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어떤 그런 실험에 대해서 제약 조건들이 많이 붙고 있죠. 진짜 어마어마한 코로나19 사태에서 뭐 지금 인류가 그 뭐 몇억 명이나 죽어나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원숭이 실험이 용납되겠지만은 이제 좀 사소한 실험, 뭐 화장품 실험 이런 데서 원숭이를 사용한 그 유인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면 혹은 이제 뭐 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 도덕적으로 아마 잘 납득하기 힘들어할 겁니다. 그쪽 사람. 이게 대충 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불가피한 일 아니면 문어는 안 먹습니다. 네. 예, 저도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사상에 올라와가지고 좀 슬펐는데 네,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거의 걔보다 더 걔보다는 훨씬 더 똑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구 쓰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뭔가 개념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들 뭐 그러니까 주변 그 개체들 다 식별하고 물론 뭐 개도 다른 개들 알아보지만 사람도 알아보고 하지만 이제 그 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발군이니까 이제 그런 고지능의 개체는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쥐도 자의식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이제 생각이 든 건데 뭔가 쥐로 제가 실험실에서 많이 하고 있다 보니 그냥 문득 생각이 갑자기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그러니까 쥐가 자신의 직전 경험을 기억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직전에 뭘 하고 뭐 그러니까 그 행동에 맞는 레버를 누르면 뭐 먹이가 나오게 시켰을 때 그런 과제를 줬을 때 이제 되게 빠르게 학습을 했다라는 논문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방금 뭐 했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그 이상의 무언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쥐 같은 경우 기억을 상당한 명시적인 기억까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반복을 하면은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게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자의식까지는 뭐 연결되기가 좀 아무래도 힘들다는 그거겠네요. 나라는 되게 그 강한 개념이 있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제 그런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개념들을 조작해 나가는 것이 자의식이라고 보면 이제 내가 뭔가 방금 했다는 느낌 그 자체 그 되게 희미한 어떤 느낌 이런 걸로도 그런 과제를 수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프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인식은 없지만 그 느낌 그 자체는 있을 수 있으니까 방금 서 있었다는 느낌이 들면 그걸 가지고 뭔가 뭐 서 있었다라는 레버를 눌러서 먹이를 얻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쥐가 어떤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있긴 있는데 기억의 주인이 없는 거죠. 뭔가 이야기 듣다가 문득 생각났는데 그
철학에서 자아 동일성인가? 아니 그런 개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계속 반복 기억을 해서 계속 학습을 하더라도 그 기억을 가진 그 어제 그 학습을 했던 사람 그 존재와 오늘 학습을 한 존재가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자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쥐가 안 돼서 자의식을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가 자아동일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네. 동물에 대한 얘기는 다 사실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렇습니다. 더 이야기하실 거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